하고 있는 임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임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부터 그리고 오후장까지 루미르를 비롯한 우주항공주들에 대한 탄력이 좋습니다. 앞서서도 오프닝 때 말씀해 드렸지만 한미 공동개발 태양관측설비 발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한 호재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그동안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들썩들썩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더 탄력을 받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김성훈 이사님, 저궤도 위성 우주항공주 최근에 상승을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만 움직인다라면 약간 테마로만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열리고 있는 중국 시장 내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은 테마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 국방부가 저기도 우주 인터넷에 예산을 10배 정도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청 역시도 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 450억 정도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침 또 시장이 좀 이제 트럼프 그리고 힐러리죠. 해리스 전 부통령과의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갈 곳을 이제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 틈새 테마의 어떤 그런 역할로서 오늘 우주 테마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트럼프 좀 수혜 아닌가요? 그 트럼프 해리스 상관없이 어차피 우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수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 5G 통신을 우리 정말 몇 년 동안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5G 요금제를 거의 4년 가까이 내고 있는데 이게 뭐 LTE나 5G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조 원을 들여서 5G 통신을 깔아봤자 이 뭐하냐. 차라리 6G 저궤도 위성을 깔아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게 일론 머스크를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고려를 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6G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도 역시 갈 길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부분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애플이 역시나 이쪽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궤도 위성통신, 우주 인터넷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언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관련된 테마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중심으로 보세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세트랙 아이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되 이 방산과 우주를 같이 이게 아우르고 있는 이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좀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세트랙 아이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 테마가 비단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근에 또 바람을 타고 있는 만큼 틈새를 노린 테마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오늘 우주항공 쪽도 좋지만 컨텐츠 엔터주들도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레몽레인,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의 흐름이 좋았고 오늘은 또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까지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확산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2 기대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도 있고 컨텐츠주들도 그동안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이참에 좀 반등을 줄까요? 네. 우선 종목별로에 대한 선별적인 흐름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레몽레인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이 10월 31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좀 승리하면서 일단 일단락됐던 부분은 좀 다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경영권 분쟁이 좀 종식됐다라는 부분보다 뭐 기획사부터 제작사까지 앞으로 여기 관련된 어떤 컨텐츠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는 그런 흐름들이 향후에 OTT 투자를 유입하면서 우리가 제작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효과들 이 부분은 향후에 외형 확장이라는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2의 이 다음 달 12월에 좀 개봉을 공개가 좀 앞두고 있으면서 해당된 이슈가 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라기보다는 조금 일정과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저는 조금 이 해당된 수급들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공개 전까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3월 14일 날이 공교롭게도 24,400원, 52주 신고가 부근인데 현재 구간 오늘 뭐 14%대까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좀 일부 좀 반납하긴 했지만 이전 고가 물량들을 현재는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 이슈가 공개 이후의 초기 흥행, 오히려 이 유이백이 오징어 게임의 어떤 시즌 1보다 더 파급력 있는 어떤 흥행 기조를 좀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목표가의 관점에서 뭐 이전 고가인 24,400원은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레몽레인을 주축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럼 컨텐츠 전반적으로의 이제 확산 상승을 본다면 오징어 게임 2 관련주에 직접적인 관심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도 보세요? 일단 오징어 게임 2에 관련돼서 뭐 단기적 테마성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단 실적 기조를 보면 올해 사실 뭐 상반기 전체 컨텐츠 기업들의 실적 기조가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즌 때만큼에 대한 호황기는 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익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들을 좀 감안을 좀 해본다면 향후에 힐러 컨텐츠에 관련된 제작 유입 속도가 좀 더 확대되는 어떤 구간이라면 오히려 좀 실적의 기대 요인도 좀 남아있겠지만 네. 실적 관점에서 좀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오징어 게임 2의 제작을 이후로 사실 뭐 OTT 업체들의 최근에 어떤 이 제작사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대비해 봤을 땐 1,000억 원대에 대한 제작 지원이 좀 있었다는 부분들이 향후에 레몽레인의 경우에는 사실 뭐 오징어 게임 2의 흥행 이후라면 사실상 뭐 제작 투자 관점에서 외형 확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엔터주들도 어제 오늘 힘이 좋은데 하이브는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실적에도 불구하고 강세고 뭐 SM이라든지 전일은 JYP 엔터의 급등, 큐브 엔터까지 좋거든요. 엔터주는 긍정적으로 좀 보십니까? 중국의 흐름까지 봤을 때. 네, 우선 뭐 4분기, 뭐 일단 3분기 관련된 실적의 기저효과들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은 저는 상당히 지난 상반기 주가로 다 선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단순의 어떤 뭐 수급을 완화시켰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네. 뭐 연말을 기점으로 보면 주요 뭐 아티스트들에 대한 컴백이라든가 내년 초에 주요 뭐 대형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주요 활동 재개 이런 네.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실적 연계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오히려 단기간 어떤 컴백 기대감들 이런 어떤 수급적인 어떤 이점 요인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엔터주, 그리고 최근에 또 디어유가 미국에 이어서 중국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지속하는 만큼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찾아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식품 첨가물 기업이죠. MSC가 상반기에 발동되면서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이 VR 종목에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차 전지 장비 업체 원준이 상반기에 발동됐고요. 또 리메드가 상반기에 발동됐는데요. 자기장 치료를 통해서 비만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최근 뉴스가 나온 곳인데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진바이오텍, 레뷰코퍼레이션도 상반기에 발동된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VR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CIS가 2차 전지주 안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11시 30분경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장비를 생산하는 곳이죠. 오늘 북미에 있는 에너지 기업과 함께 고체 전해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달 23일 유럽 유명 자동차 제조사와 전고체 개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러브콜을 받은 건데요. 오늘 26%까지 급등한 후 현재도 24%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줄은 반도체의 대덕전자입니다. 어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리츠와 LS, 하나와 BNK 투자증권 모두 목표가를 낮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증권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업황 회복이 느렸고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실적 부진을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AMD의 AI 가속기 기판인 MLB 기판 양산이 4분기에 가능하리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마침 오늘 대덕전자가 MLB에 대해서 AMD의 샘플과 테스트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AMD양 MLB 양산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덕전자는 13%까지 상승한 후 현재는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CIS 그리고 잠시 후에 대덕전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는 이제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미국 업체라 비밀 유지 협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늘 뭐 삼성 SDI는 또 급락에 나오고 있어서 각각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 자체들을 갖다가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오늘 삼성 SDI 혼자 조금 이제 급락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이제 워낙에 밀리다 보니까 보통 이런 날에는 이제 왜 밀려 하고서 이제 그렇죠.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유상증자에 대해서 루머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밀린 것 같은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만약에 진짜 이게 만약에 유상증자가 맞다라면은 그 용도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용도가 중요할 텐데 이게 뭐 시설 투자, 뭐 증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은 이건 좀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이 도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에 진짜 이거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을 대비를 해서 좀 내 규모가 크지만 증설을 이제 좀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좀 이제 우리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전고체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CIS 관련된 테마까지 엮여서 같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은 셀 메이커 중에서 전고체 쪽이 좀 더 앞서 나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정말 공시나 뉴스를 통해서 좀 더 공식화된다라면은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테마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좀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는 유중 설이 돌면서 급락하는 반면에 오히려 전고체 테마주들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의견. 삼성 SDI 오늘 좀 빠지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 쪽도 짧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PSK홀딩스, 이스페타시스 등 일부 또 소부장주들에 대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대덕전자는 또 AMD 향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이 친구들은? 네, 우선 PSK홀딩스의 경우에는 사실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뭐 지난 10월 31일자에 공개됐던 특수관계인의 장내 매도가 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배경이 좀 일차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 전망치가 3분기 실적에 관련된 이 시장 컨센이 대체적으로 좀 부합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좀 어닝 쇼크가 좀 예상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일부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3분기 장비 진입이 4분기로 좀 이연되면서 이 부분은 지난 2분기에서 3분기에 일부 장비가 좀 이연됐던 효과들,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의 콜테스트 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공정 투자가 지연됐던 영향이 가장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판단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유력한 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감안했을 때 지금 뭐 TSMC의 향후 HBM4에 관련된 이원화 정책, 이 부분은 국내 이 HBM 장비사들에게는 단기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점이 좀 더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다만 좀 2.5나노 공정에 관련해서는 뭐 리플로 장비가 내년도에 공급량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뭐 디스컴 장비의 경우에는 삼성이 콜테스트 이후에 오히려 이 공정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혜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낙폭과대를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간략하게 이스페타시스는 최근에 제2 인수설에 지금 유증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급락 나오는 반면에 대덕전자는 반대로 또 훨훨 날아가거든요. 대덕전자 쪽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효합니까? 네, 우선 뭐 사실 우리가 AI 모멘텀에서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대덕전자였고 올해 상반기에 대면적 기판에 관련된 상용화를 좀 이뤄냈고 이후에는 뭐 MLB향 가속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 AMD 향의 이 MLB 공급 이 부분이 확정이 좀 된다면 네. 단기적인 어떤 추세 모멘텀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내부적인 이수페타시스는 우려와 함께 주가 하락하는 반면에 대덕전자는 상승하면서 주가 힙이 엇갈리고 있네요. 네, 두 분과 함께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김성훈 이사 그리고 변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